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8일 화요일 밤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그만큼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지수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전저점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증시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유럽 증시라든지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차트가 깨어지지 않았으면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 흐름이 전약 후강으로 조금 들어올리는 듯 했지만 결국엔 다시 미선물 따라서 또 아시아 증시 따라서 결국엔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 코스닥은 마이너스 1.29%,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저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약 2% 정도만 더 하락한다면 올해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25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다우존스가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아시아 증시는 그거보다는 좀 더 버텨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 시간 유럽 증시, 그나마 미국, 미 선물이 보합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라도 유지되기를 바라봅니다. 확진자 수는 2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도 한 23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제약바이오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러시아 관련돼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 주 일요일 정도에 이제 3차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제재 원칙이 나옴에 따라서 역시나 정유 가격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도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 수소, 풍력, 태양열 같은 주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현 시간 보면은 뭐 상승을 좀 했었다가 다시 이제 보합으로 무너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미국 선물 지수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중심 11시 반에 열리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의 여유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틀 안에 어느 정도 조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또 하락세로 그렇게 되면 전저점이 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좀 유의가 필요하고요.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보합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1.83%, 지금 3년치 차트인데 3년치 차트를 봐도 상당히 높은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비슷한 수준에 저희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3%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3년치 차트를 봐도 거의 최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모습인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제가 30포인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30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 결국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간에 있고, 신용융자 잔고 비율도 어느 정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대량 매매가 아무래도 이런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목요일, 금요일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91%나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7만원 선이 깨졌죠. 오늘 드디어 깨졌고, 하이닉스도 무려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지수를 버티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그런 지수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도 모두 큰 하락을 맞이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 다 20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급등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체크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뭐 6만원대라고 해서 싸다고 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를 충분히 보고서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500만 원이 깨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이 깨져서 한 4,826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보합세를 이틀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124달러, 그래서 130달러에선 잠깐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처럼 러시아 정유를 제재하게 된다면 다시 1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속도 계속 체크하고 있죠. 주석, 아연, 알루미늄, 합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주, 구리 관련된 주, 오늘은 니켈 관련된 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광물주에 따른 선물이라든지 ETN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된 주들도 모두 보합세 내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장마감 시황을 잘 안 올리는데 좀 오늘 장을 좀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주식 토론방에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나와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썼었고, 상승률 32 종목을 저도 지금 1년 반째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ETF나 ETN이 상위권에 많은 것들을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승 종목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나마 니켈 관련된 주인, 현대베스틸 우선주였나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15% 20% 정도가 상위권 10위 안에 드는 그런 약세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전쟁 리스크 또는 금리 인상, 이런 반영, 이런 것, 이 두 가지 악재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반등이 없이 이런 횡보 하락장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절대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품론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사실 미국 증시를 무조건 모아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선별적으로 좀 더 선별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마이너스 20%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무조건 업황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안에서도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저점을 혹시라도 깨게 된다는 일인데, 현재 지수에서 약 2% 정도만 더 하락하게 되면은 신저점이 나오게 되면서 하방에 지지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2,500까지도 봐야 되는 참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지수 2,500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개별 종목은 현재 상황에서 약 한 10%에서 20% 정도 더 하락하는 그런 1월에 버금가는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반드시 하락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서 쌍바닥으로 올라가면 제일 베스트죠.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증시에 조금 훈풍이 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만이라도 상승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꼭 대비를 해야 돼서 반드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목요일엔 소멸이 되겠죠. 급등이든 급락이든 대부분 다 하한가로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다른 곳으로 결국엔 이동을 해야 되죠. 새로운 테마로. 그래서 최근에 강했었던 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윤석열 씨 관련된 원전주, 이런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원전주들도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곳으로 어느 정도는 일정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대체 에너지가 좀 강세고 광물, 원자재 쪽이 강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한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MSCI에서 빠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측분이 사실은 1조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머징 마켓에는 좀 수급 자체가 러시아가 MSCI에서 빠진다고 해도 좀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승률 1위부터 16위까지만 봐도 지금 종목이 거의 없죠. 종목이 보면은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원유 선물이라든지 니켈 선물,
이러한 ETF나 ETN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약세장이라는 것을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저점, 최저점이 지금 2,591인데 그것을 혹시라도 이제 깨지게 된다면 어쨌든 한 2,500 중반까지 또는 2,500 아래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그 부분이 장중에 내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테마주든 우량주든 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장, 지수가 하방이 열리게 된다면 테마주의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유니드나 두산퓨어셀이라든지 세아베스틸이라든지 모두 급등은 했지만 바로 또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10일에 어쨌든 터키 중재로 3자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목요일은 동시옵션 마감일이죠. 거기에 따른 또 변동성 뭐 이런 리밸런싱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 금요일에는 물론 대선 어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바라고는 있지만 만약에 시초가가 좀 낮게 시작된다거나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라면 상당히 신규 매수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현식은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살펴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주가 역시나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시 보면은 지금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지금 러시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뭐 솔라이지 태양열 관련된 주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지금 아직 3% 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3% 상승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주 중에서는 테마주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것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대형주들이 많이 되겠죠. 테마주인 소형주보단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들 중에서는 오늘도 말씀드렸던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죠. 뭐 이 장표는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CS 베어링이 이제 풍력 관련된 주 중에선 대장주, 테마주 중에선 대장주였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에선 대장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죠. 그다음에 유니드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있었는데 수소 관련된 주 중에서는 제가 어저께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약 10%대 급등이 있었습니다. 두산퓨어셀도 오늘 장초에 약하게 시작했지만 약 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의 흐름도 유심히 봐야 된다.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사실 방산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최근에 3주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0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틸주라든지 이런 중소형 스틸주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래서 3월 7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21개 중에 20개만 상승했고 한 종목에 상승을 못했는데 그 종목이 이 종목이었죠. 인포뱅크.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관한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LG전자 관련된 또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럼에 따라서 또 인포뱅크가 장중에 이렇게 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20선 위에 있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유니드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 대장주였는데 오늘 장중한 때 이렇게 11%까지 급등을 했었고 장 막판엔 좀 흘렀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약하다는 얘기고요. 두산퓨어셀도 마찬가지로 한 4%대 급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재료가 좀 나왔죠. 재료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이렇게 한 10%대까지 급등을 하고 다시 이제 종가는 좀 낮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미국 증시에서도 현 시간에도 에너지 관련된 주들,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달 내내 상승한 방산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원자재나 좀 에너지 관련된 주들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뭐 오늘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차분하게 좀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관련된 주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주들 중에서 20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완만한 것들 좀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셔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스터디 5기는 마감이 되었고요. 25명 다 마감되었고 6기를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모집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시황을 남겨봤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남겨봤고요. 내일은 전체적으로 MTX 켜서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다음 주 3월달 남은 한 3주 동안 좋은 장이 되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